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아마 이제 그 유방암 환자분도 계시고 이제 다른 이제 뭐 질환 환자분 보호자분도 계실 텐데 그 최근에 이 암 환자분의 재활 치료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암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뭐 가족분들, 친지분들 중에 또 암이 있으신 분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런 암이 있는 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건 질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요즘 암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경도 자꾸 이제 오염도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거 환경성 문제로 인한 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령이 되면서 또 발생하는 그런 또 암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암이 있고 또 요즘은 또 발견도 또 이제 그런 대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암 환자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암이 아주 늦지만 않으면 발견한 다음에 치료가 또 잘 되죠. 그래서 암을 진단받고 생존해 계시는 그 생존한 환자분들이 굉장히 또 많고 그 다음에 설사 당장 치료는 끝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치료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암 진단을 받으면은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이제 암 자체를 치료하는 거에 아주 그냥 온통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을 치료하는 분들이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들도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암 환자의 이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암 환자분들이 통증이 많으세요. 조사를 해보면은 뭐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이 별반 없을 뿐 정도로 암 환자분들 통증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통증 관리에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 병원 외래에서 이렇게 진찰하시고 이럴 때 뭐 굉장히 시간도 뭐 이렇게 여유가 없고 뭐 항암 치료 설명받고 뭐 수술 설명받고 이러는 와중에 뭐 언제 아픈 거 얘기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픈신데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 뭐 아프지만 얘기하면 또 뭐 그 진통제, 그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 막 또 쓰라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정작 써야 될 때 또 안 들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아프다는 얘기를 또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불편하시면 항상 얘기하고 필요한 치료약은 받으신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필요할 때 안 듣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 자체를 뭐 그냥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줄이는 데까지 얼마든지 줄여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암 환자 이제 통증 원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면 암 환자분이 보통 흔히 얘기하는 암성 통증이라고 그래서 암세포가 어디를 막 가서 손상을 시켜서 아픈 그 통증만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암 환자분들이 아픈 경우 중에 뒤져보면 더 많은 원인은 치료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근육의 통증, 관절의 통증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환자분들은 암 환자가 아프면은 다 이게 암 때문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꼭 막 독하게 써야만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 부위 주변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항암제를 쓴다든지 방사선을 치료하면은 또 통증이 따르는데 이 부분들은 다들 미리 알고 조치를 좀 취하거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암하고 상관없이 원래부터 근육통이 있던 사람들은 암 치료하고 나면 좀 더 원래 아팠던 게 더 아픈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암 진단을 받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모든 문제를 암하고만 다 묶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암 환자분이지는 하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통증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제때 치료를 안 해서 오히려 더 늦게까지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유방암 환자분에서의 그 통증 위주로 말씀을 오늘은 주로 드릴 텐데,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상지, 팔의 통증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앞가슴이 굉장히 당기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면은 이 가슴 쪽을 자꾸 이렇게 웅크리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수술한 부분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웅크리게 돼 있다 보면은 수술한 앞가슴이 굉장히 딱딱해져요, 근육이. 거기다가 방사선을 거기다 쪼이게 되면은 아주 단단하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은,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이 앞쪽이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팔을 펴보시라고 그러면은 아까 같은 스트레칭을 하려고 그래도 팔이 잘 안 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고, 또 흔한 문제는 어깨가 그러다 보니까 또 잘 굳어요. 이 겨드랑이에서 임파선을 떼느라고 어깨 쪽을 수술하고 나시니까 이 팔을 움직이면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제 집에 가셔서. 그러다가 한 몇 주 지나서 와 보시면은 어깨가 꽝꽝 굳어 있단 말이죠. 유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아프고, 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움직이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또 안 움직이시고 더 단단하게 굳고, 이렇게 해서 점점 나빠져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한 쪽, 오른쪽 유방암 환자분들은 오른쪽, 왼쪽 유방암 환자분들은 왼쪽, 각각 그쪽 팔을 잘 안 쓰는 특징이 또 있으세요. 이 쓰면은 뭔가 탈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으셔서 팔을 잘 안 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근육이 확 말라 들어가면서 힘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수술한 팔은, 한쪽 팔은 안 쓰면서 자꾸 고장이 생기고, 또 반대쪽은 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써서 또 고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래저래 문제가 또 잘 생겨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어깨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술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말씀드렸죠? 방사선 쪼인 데가 빳뻣해지면서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들 상당수가 이제 요런 게 온다라는 걸 미리 알고 예방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깨가 굳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부터 아마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 뭐 경험하시겠지만 병동에서 막 운동하시라고 교육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퇴원해서 병원을 와도 자꾸 이제 운동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안 하셨던 분들보다 하신 분들이 훨씬 경과가 좋기 때문에 억지로 자꾸 하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 예방적인 조치를 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증이 있으시게 되면은 보통은 그 약물 치료, 뭐 통증이 있게 되면은 뭐 약물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심하게 굳어 있거나 통증이 심하면 이제 물리 치료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착이 너무 심한 부분에는 시술, 저희가 이제 염증을 줄이는 약물 같은 거를 유착 부위에다 주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다고 해서 다 약 먹고 뭐 그러니까 시술 뭐 이런 것만이 다는 아니고, 사실은 운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하고 어깨 굳으셔서 아픈 거, 이런 거는 운동하면 굉장히 예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측이 되는 부분은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주로 유방암 환자분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폐암 환자라든지 두경부암, 이 목에 뭐 수술하신 분들, 요즘 갑상선암 굉장히 많거든요.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목도 잘 안 움직이고 어깨도 굳어 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게 움직이다 이게 아픈데 계속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실제로는 또 아픈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자꾸 내버려둬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마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그 환자분들이나 그 보호자분들 대상으로 운동 교실 같은 거에서 이제 운동 뭐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거를 교육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분들은 이렇게 실제로 재활의학과의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대체로는 아주 뭐 몸에 감염이 있거나 뭐 수술 직후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든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하시는 운동은 사실은 시간은 투자하지만 조금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상의하셔서 뭐 어떤 운동을 할지 이런 걸 좀 설명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숨이 좀 차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성 운동이라고 해서 힘을 키우는 운동, 유연성 운동, 이런 스트레칭 같은 그런 운동을 여러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운동하시냐고 여쭤보면은 뭐 하신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뭐 집 앞에 이렇게 슬슬슬슬 걸으시는 거, 아니면은 어떤 분은 뭐 등산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그런 운동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하고 나서 어깨가 아픈 거를 좀 예방해야 되시는 분은 그 산보하고 등산만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굳어 있는 걸 펴는 그런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걸 특히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고 나서 몸이 자꾸 처지고 막 눕고만 싶고 이렇게 기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러는 분들은 스트레칭도 물론 필요하지만 유산소 운동, 약간 좀 숨이 찰 정도의 이런 운동을 하셔야 좀 개선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운동도 가지가 다양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또 각각 있기 때문에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집 앞에서 슬슬 걸으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운동이 이렇게 만세하듯이 발을 쭉 들어 올려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벽 모퉁이 같은 데 손을 짚고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종류의 운동들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굳으면은 팔이 이렇게 뒤로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속옷을 어떻게 뭐 브레이저를 벗어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못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손이 엉덩이까지밖에 안 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잡고 반대쪽으로 끌어올리시면 그 손이 좀 딸려 올라가겠죠. 그런 것도 좋고, 안 그러면 이렇게 식탁 같은데 이렇게 손을 짚고 이렇게 쪼그려 앉듯이 이렇게 내려 앉으시면은 이 팔이 안 올라가는 팔을 자꾸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위로 안 올라가는 분들은 뭐 이런 방식, 수건을 당기시든지 아니면은 식탁을 잡고 이렇게 뒤로 쪼그려 앉든지 하셔가지고 조금씩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같은 데가 안 좋으신 경우는 이제 스트레칭. 왜냐하면은 이 날개 쪽에 있는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비단 수술 안 하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반대쪽 손을 좀 어디를 잡고 엉덩이 밑에 깔고 앉든지 어디를 좀 잡고 이렇게 늘리셔야 어깨가 잘 늘어나요. 그냥 하시면은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올라가면 이 근육이 좀 잘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정을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좀 나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어깨 관절 자체가 특히 뭐 50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팔을 잘 안 쓰시게 되면은 이제 40대 50대 들어가면서 잘 유착이 잘 와요. 근데 이제 수술하시면은 수술 끝에 굉장히 잘 굳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을 때는 예방이 중요하고,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한 반년 이상 동안 막 계속 불편하고 막 꽝꽝 굳는데 그냥 내버려뒀다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깨 쪽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깨가 좀 불안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힘줄들의 손상이 또 많이 와요. 이런 것 때문에 아파서 안 움직이다 보니까 어깨가 또 굳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 회전근 건염이라 그래서 이렇게 힘줄에 부분적으로 트어진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는 엑스레이에서 잘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초음파라 그래서 이제 힘줄 같은 데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 힘줄이 트어졌는지 어디가 염증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걸 줄이는 주사 같은 것들을 바로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찾아서 쓰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들러붙는 이런 유착은 운동을 해서 펴는 게 좋고, 예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막통증후군, 아까 아마 첫 번째 강의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몸에는 근육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이런 걸 이제 근막통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어깨 주변에 근육이 잘 굳습니다.
그래서 외래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고장난 좀 문제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콕콕 찝으면은 왜 이렇게 세게 누르냐고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 살짝 건드려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 있어서 많이 아프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치료가 돼서 좋아지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세게 건드려도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눌러서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팔을 움직인다든지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거기가 자극이 되면서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깨에 좀 누가 올라타고 있는 것처럼 무겁다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막통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라든지 스트레칭, 물리치료 이런 거 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팔이 아플 만한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원래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나빠진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또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서 수술 안 하신 분들 중에도 손이 저린 병이 있어요. 근데 수술하시고 나서 항암하고 나서 본인이 저린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이 눌려서 저린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냥 나는 항암했으니까 손발이 의뢰 저리기 마련이다 이렇게만 하는 건 좋지는 않고 이게 진짜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치료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하나씩 없애나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팔꿈치가 또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성 통증이라고 해가지고 항암, 보통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이 수술한 다음에 이제 항암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항암을 뭐 4번 동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4번 더해서 8번을 하거나 아니면 뭐 허셉틴이라고 해서 쭉 굉장히 여러 차례 한다든지 쓰는 약들이 종류가 많은데 약들 중에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리는 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쓰시는 경우에는 뭐 발이 무디고 손도 저리고 발이 막 시려가지고 뭐 이렇게 두꺼운 양말 한여름에도 신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하여튼 약을 조절을 좀 해보면은 좀 조금씩 좀 가라앉힐 수도 있고 하여튼 아주 심한 경우는 조금 힘든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전기 치료든지 약이든지 이렇게 써보면은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의뢰 저리는 개겁거니 하고 그냥 힘든데 참고 계시는 게 좀 제일 나쁘고 하여튼 약을 조금씩 하여튼 조절해 보면은 그러니까 통증이 어느 정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부종인데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까지 붓는 분들은 없는데 이분은 수술하시고 한 10년 넘으신 분이에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인데 이렇게 팔이 많이 붓는데 그냥 특별히 뭘 안 하고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예전에 많았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하고 이제 오른쪽 손이 좀 부었는데 이분은 뭐 붓자마자 바로 좀 치료하면서 이렇게 좀 좋아진 분이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팔이 이렇게 부어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뻘겋게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열도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종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말 자체가 들어보면 부종이다 이러니까 그냥 물이 차겠거니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 보면은 이런 거미줄처럼 임파선이랑 연결되어 있는 임파혈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임파혈관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임파선으로 암세포가 잘 가기 때문에 수술할 때 이 임파선을 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떼고 났더니 결국은 그쪽으로 이제 순환이 돼야 될 노폐물, 쉽게 말해서 찌꺼기가 못 빠져나가고 팔에 잘 남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팔이 이렇게 부어 있을 때 안에 그냥 맑은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그런 노폐물이 못 빠져나가고 팔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폐물이 안에서 염증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말썽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응겨 붙으면서 이렇게 섬유화라고 하는 딱딱하게 변하는 과정이 생겨가지고 한번 생기면은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임파 부종도 초기부터 좀 관리를 하면은 좀 덜 나빠지는데 아까 처음에 보신 분처럼 뭐 한 5년 동안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다가 뒤늦게 뭐 하시려고 그러면 이분 10년 넘으셨지만 그 뒤에는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문제가 오래된 부종은 세균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입원하거나 이런 분들도 항생제 쓰셔야 돼서 입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초기부터 관리를 하시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임파혈관이 하여튼 이렇게 좀 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종이 심해지면 오래되면은 이 짜주는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짜주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게 자꾸 이제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짜주는 역할을 잘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막 이제 못 짜주면서 확 늘어나게 되고 그쪽으로 결국 통과는 잘 안 되고 팔이 막 붓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쪽이 멀쩡해서 임파선이 잘 보이는 데고, 요 팔은 수술하고 나서 임파선 떼서 잘 안 보이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겨드랑이 임파선이 없고 이 팔에는 이렇게 찌꺼기들이 온통 새까맣게 차 있단 말이죠. 이분은 더 심하죠. 새까맣게 이렇게 차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안에 쌓여가지고 자꾸 딱딱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빼주는 치료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동영상을 좀 하나, 그 스트레칭 관련된 동영상을 좀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암 환자분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좀 배우실 텐데, 그 대흉근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한 가슴팍 있는 데가 오그라들게 돼 있어요. 유방암 환자분은 전절제를 하면은 더 오그라들고 부분절제를 해도 좀 오그라들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팔을 뒤로 이렇게 젖히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려주시려면은 보통 이런 병 모퉁이 이런 데 가서 이제 팔을 조금 이렇게 자꾸 젖히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요거는 조금 방법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보통 하시라 그러면 요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이 팔꿈치가 이렇게 너무 내려오면은 스트레칭이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좀 더 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깨 높이 정도 이상으로.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죠. 여기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깍지 끼시고 뒤로 이렇게 쭉 젖히면은 요렇게 해서 조금 늘리는 방법은 되는데, 이건 아주 여간 세게 하지 않고서는 스트레칭이 이렇게 아주 충분치는 않아서 다른 방법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막대 같은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치료실에서 보통 나눠드리는데, 지금 이 수술에서 이렇게 많이 팽팽한 부분이 이런 가슴팍이 있는 데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좀 늘려주셔야 돼요. 사선으로. 그래서 이런 막대를 이용해서 사선으로 팔을 이렇게 젖히는 동작을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 네, 이런 방법들을 좀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만 보고 따라하시긴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에서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뜨려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한 방법은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팔을 조금 올릴수록 좋습니다. 이 팔꿈치가 너무 내려오면은 그 스트레칭 잘 안 돼요. 그리고 집에 가면 이렇게 문 같은 데다 이렇게 팔을 걸치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젖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코너에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런 문 같은 데서 하셔도 좋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팔꿈치가 너무 뚝 떨어지지 않게 팔꿈치가 일단 어깨 높이로 좀 올라와서 젖혀야 효율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조금 더 높여서 이분처럼 좀 더 들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은 오그라들어 있는 근육이 더 잘 펴집니다. 뭐 이렇게 한쪽에 쓰셔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은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코너나 문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분처럼 이렇게 하여튼 팔꿈치를 댈 수 있으면은 최대한 높이고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파워포인트 다시 주실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시기도 하겠지만, 그걸 뭐 잠깐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 계속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범위를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말씀드렸듯이 좀 숨이 차도록 하는 운동,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늘상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셔도 중간에 이제 좀 팔이 혹시라도 붓거나 이런 빨리 오셔서 이제 진료를 하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말씀드렸듯이 어깨나 이런 곳에 통증이 좀 심해지거나 움직임이 좀 못해진다 이럴 때는 이렇게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데 조절이 안 되시고 이렇게 발생하시게 되면 그것도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좀 말씀을 드렸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